상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야후코리아와 오초코리아를 맡고 있는 김대선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오늘은 오전에 제가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좀 딱딱한 자리였는데 지금 우리 변기수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오늘은 퍼플 라이트입니다. 즉 야후가 새롭게 시작한 홈페이지 개편과 함께 야후를 사랑해 주시는 가장 중요한 파워 블로거들을 저희가 모셨고요. 또 나아가서는 저희 야후와 같이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 협력사 여러분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광고주 여러분들과 오늘 이 자리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좀 축제 밤인 것 같은데요. 제가 간단히 야후가 어떻게 바뀌었고 또 앞으로 야후가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 오늘 아침에 발표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아마 블로그 여러분들께서도 야후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전략에 대해서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야후코리아는 1997년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1997년에 들어왔을 때는 디렉토리 기반의 검색 서비스로서 한국에 맨 처음에 진출을 했고요. 사실 한국 인터넷 산업을 개척했다고 저희가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 13년이 지금 지난 지금을 보면 야후코리아가 했던 역할이 굉장히 저는 나름대로 중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글로벌 서비스를 한국에 맨 처음에 등장을 시켰고 또 나아가서는 한국의 중요한 서비스들이 글로벌할 수 있는 그 접점의 역할을 저희가 했습니다. 예를 들면 네이버의 지식인 같은 서비스도 야후의 앤서스 같은 그런 서비스로 글로벌화돼서 저희가 그런 글로벌의 가교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감히 말씀드릴 텐데 야후코리아가 기존의 국내 포털과는 전혀 다른 어떤 새로운 전략적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향이 무엇이냐 하면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글로벌, 둘째는 오픈, 마지막으로 소셜. 블로그 여러분들은 전문가이시니까 저보다 훨씬 더 이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이 세 가지 트렌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자랑스러운 거는 아시아에서 야후코리아가 제일 처음으로 이 세 가지 개념을 야후코리아에서 구현했다, 즉 구체화시켰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국은 야후코리아를 비롯한 인터넷 서비스가 세상에서 가장 발달된 그런 시장입니다. 이런 전략적 중요성을 야후 본사에서도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야후코리아가 가장 먼저 정말로 다른 포털 서비스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한국에 맨 처음에 등장을 시켰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야후코리아의 바뀐 홈페이지를 보셨겠지만 저희가 진정으로 지향하는 것은 개인화 어플리케이션에 기반한 진정한 개방형 포털. 야후코리아가 저는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에서는 처음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블로그 여러분들께서는 그 개념과 그 확장 가능성,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해 주실 거로 믿습니다. 그 기본적인 야후코리아의 전략은 홈페이지를 기반으로 해서 첫째, 야후코리아가 진정한 글로벌 컨텐츠나 글로벌 SNS 서비스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 이게 저희 목표고요. 첫째는 글로벌 컨텐츠입니다. 물론 아웃링크라든가 아니면 즐겨찾기를 통해서 글로벌 콘텐츠를 우리가 접할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거는 저희 야후코리아의 야후 본사의 엔지니어들이 2년간 작업을 통해 가지고 미국의 메트로라고 불리는 초기 화면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타임, BBC, 디스커버리 같은 글로벌 콘텐츠들을 야후코리아가 제휴를 했는데요. 야후코리아 초기면 개편된 걸 가보시면 왼쪽에 그 메뉴를 통해서 글로벌 콘텐츠들을 야후코리아 내에서 직접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아웃링크가 개념이 아니고요. 저희 야후코리아 사이트와 적절하게 통합된 그리고 가독성을 높인 이런 새로운 콘텐츠고요. 그리고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글로벌 SNS 서비스,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것들이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야후코리아의 SNS 서비스 메일과 같이 통합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블로거 여러분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코어 유저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글로벌 서비스인 페이스북과 트위터들을 어떻게 하면 한국에 있는 포털 서비스에서도 같이 쉽게 즐길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지향하는 거는 국내 포털들이 좀 네트워킹을 하더라도 지역 기반, 한국 기반, 그리고 좀 제한적 네트워크, 단일 네트워크 이런 개념인데요. 저희는
완전히 그 오픈을 해서 글로벌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이미 야후 그 홈페이지가 연동이 되어 있고요. 싱글 사인업을 통해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뭐 비즈니스 목적 그리고 뭐 제가 취미 활동 그리고 인간관계를 보면 이미 한국에 머무르지 않고 국경을 넘겨드는데 아마 블로거 여러분들도 이를 통해 가지고 글로벌 어떤 네트워킹의 그 가능성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개념인데요. 야후코리아는 굉장히 뛰어난 장점이 많은 그런 그 사이트입니다. 야후가 전 세계적으로 39개국에 진출해 있고 6억 명의 그 유저 기반이 있는데요. 야후코리아가 잘하는 것은 특히 미디어 콘텐츠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에서 우리 지금 이따가 홍순욱 부장이 발표를 하겠지만 미디어 콘텐츠 플랫폼을 글로벌 플랫폼으로 채택을 했고요. 한국의 플랫폼을.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각 나라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고 장점이 있는 서비스를 우리가 소싱을 해서 야후코리아 전체 사이트 홈페이지에 보여주자. 그리고 그거를 통합시키자라는 개념이고요. 홈페이지와 메일 같은 경우는 미국 서비스, R&D는 인도와 중국, SNS는 대만 서비스를 이번에 홈페이지에 같이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오픈. 블로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과연 한국의 포탈 중에서 오픈을 주창하고 있긴 하지만 진정한 오픈 개념을 구현하고 있는 포탈이 있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아직까지는 드문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후코리아는 진정한 오픈 개념을 구현을 했습니다. 첫째는 마이 메뉴에 보면 퀵뷰 기능이 있습니다. 퀵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저희가 다음 아고라하고 이미 그 파트너십을 계약을 맺었는데요. 저희 야후코리아 사이트에서 퀵뷰를 누르면 다음 아고라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디스커션 토픽들이 나오고 그 내용들이 실시간으로 야후코리아 그 홈페이지에서 체크가 됩니다. 즉 직접 아웃링크를 해서 다음 아고라에 가지 않더라도 이러한 그 기능들이 오픈시킨 야후코리아 홈페이지에서 다 구현이 되는 굉장히 좀 혁신적인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싱글 사인온입니다. 싱글 사인온은 특히 그 한국 포탈 같은 경우 로그인 유저들을 자기 유저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포탈 안에 가두려는 이런 그 습성이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한국의 그 정서상 쉽지 않은 서비스인데 저희는 이미 구글 지메일 같은 경우 여러분 뭐 특히 블로그들 구글 지메일 많이 쓰신데 구글 지메일에 초기 연동만 해놓으면 야후코리아 홈페이지에서 구글 지메일, 그 다음에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서비스들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베타 테스트 해가지고 그 여러분들 그 홈페이지를 이미 그 새로운 홈페이지로 바뀌는 걸 보신 분이 있겠지만 좀 그 콘텐츠 구성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첫째, 한국의 포털들이 기본적으로 뉴스 콘텐츠가 상단에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그 한국 포털들이 미디어냐 아니냐 이런 논쟁이 많이 되는데 저희는 뉴스 모듈을 과감히 밑으로 내렸고요. 투데이 섹션을 신설했습니다. 투데이 섹션은 그 현재 오늘 이슈가 되고 있고 현재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있어 하는 그런 토픽에 대해서 단순히 뉴스 기사만을 개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블로그 서비스, 동영상 또 관련된 어떤 그 토론 이런 것들이 토픽의 주제별로 매 시간 업데이트되는 좀 새로운 개념이고요. 저는 그 이 서비스를 보면 한국 사용자들이 정말 그 뎁스 있는 어떤 정보에 목말라 있는 한국 사용자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광고주분들 오셨는데요. 네이버 다음 네이트와 저희가 지금 이미 뭐 그 파트너십 계약을 이미 했고요. 지금 작업 중인 게 뭐냐면 네이버 이메일 그리고 다음에 아고라 네이트의 싸이월드 서로 각 포탈들이 장점으로 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포탈들이 모든 서비스를 정말로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니라 모든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려고 하는데요. 저희들은 그런 그 패러다임을 좀 깨고자 합니다. 그래서 야후코리아가 장점이 뭐 그 거기 지도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퀴즈 서비스 그리고 네이버의 이메일 같이 서로 그 장점 있는 서비스에 관련돼서 서로 트래픽, 페이지뷰를 좀 교환하고요. 그리고 유저 기반도 좀 교환하면 서로 윈윈이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야후코리아가 좀 젊은 층이 사실은 좀 부족한 세그멘트인데요. 그 사용자들을 좀 저희들도 받고 또 저희들이 장점이 있는 어떤 유아, 그 키즈 세그멘트를
다른 포털들한테도 제공함으로써 서로 윈윈이 되는 그런 그 서비스 강화의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 오버초 코리아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그 네이버의 아웃링크 개념의 어떤 뉴스 서비스는 과연 그것이 그 아웃링크된 언론사 포털이라든가 다른 버티컬 포털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느냐, 수익 면에서는 사실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오버초라는 10만 광고주를 가지고 있고 또 대행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오버초라는 그런 회사를 통해서 검색 광고뿐 아니라 요새 화두가 되고 있는 퍼포먼스 디스플레이 광고, 이런 컨텐츠 매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해서 트래픽이 많이 서로 이렇게 공유가 됐다면 그 트래픽에 대해서 레버뉴를 발생시켜서 같이 쉐어하는 이런 모델을 저희가 오픈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셜입니다. 소셜 서비스가 사실은 아직은 뭐 수익 모델이 그 검증이 되지 않았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열풍입니다. 본사에서도 지금 우리 프란세스 추 가서 오셨는데요. 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가 인게이지먼트가 굉장히 높습니다. 즉 거기서 보내는 시간이라든가 그 서비스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이런 글로벌 서비스와 SNS 서비스들이 한국에서도 지금 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또 아이폰이 등장함으로써 이제 오픈과 소셜이 굉장히 큰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야후코리아에 오시면 야후코리아에 로그인 하시면 트위터, 페이스북, 그리고 미국에 지금 많이 지금 쓰고 있는 진가라는 소셜게임, 이 모두를 싱글 사인업으로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야후코리아 그 펄스라는 소셜 펄스라는 야후코리아 SNS 서비스인데, 거기에 보면 야후코리아 그 SNS 서비스 말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그 페이스북과 그 다음에 그 트위터가 지금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좀 이따 우리 그 야후코리아 서비스를 총괄하고 있는 김보균 기사가 자세히 데모를 좀 보여주실 것 같습니다.